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 한번 봐볼 건데, 자, 신성 델타 테크 오늘자에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주님들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지금 짜증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 아닌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흘러가게 된 원인이 특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저도 그래요.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짜증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진 정보론 수요일까지는 나오는 걸로 예측이 된 상황에서 어제자에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일단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로 수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수요일날까지 특허가 안 나온다? 실망 매물 나오면서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제 영상을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특허 나오고 나면 고민 없잖아요.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이 특허가 나와야만 모든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특허가 만약에 안 나오면 내일 목요일자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실망 매물 나오면 뭐예요? 주가가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오늘자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관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만큼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지금 특허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번 주에 나오는 걸 우리 기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 특허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시작인 건 맞지만, 특허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특허가 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원래 하던 흐름대로만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자, 기본적인 지금 흐름은 그랬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지금 저점 나오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60일선 넘어가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특허가 나와야만 60일선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 게, 보시면 지금 60일선을 강한 저항대로 두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특허가 나온 게 없잖아요. 한 번 더 있었네요. 자, 이 구간대를 넘지 못했던 만큼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강한 돌파가 한번 나왔었죠. 물론 이거 전자결정에 대한 전자결정이 이제 액체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전도체 내에서. 그런 만큼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물량의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항상 그렇죠. 결국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이 구간대에서 저항 맞은 거예요. 저항 맞으면 뭐 해야 돼요? 지지 찾으러 내려가는 중이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등이 포착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진 지금 지지 부근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지지를 찾아서 반등하는 구간을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하면서 덜어냈던 물량을 다시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답답함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건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저항 세라믹 화물, 즉 5번 특허가 언제 통과가 되냐, 도대체 보정서도 들어갔고 보정 승인 간주도 됐고 지금 의견서가 수리도 된 상황인데, 왜 도대체 지금 등록 결정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지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결국은 등록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결국 지금 뭐 저저항이든 초전도체를 포함하든이든 지금까지 나온 거절 사유의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명확성과 재현성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좀 재현성인 것 같은데, 이 재현성에 대해서 자, 물리학과 그의 이용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 자,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가져온 글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자, 결국은 지금 먼저 LK99 관련 물질을 만들기 힘든 이유는 컴파운드 불말을 사용함으로 화학 반응이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비화학론량적 결합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은 화학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정수비로 지금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또 과학 시간이 나왔는데, 우리 산소랑 수소랑 결국은 우리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H2O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비율이 2대 1이어야 됐잖아. 이런 정수비를 가지고 나오는 반응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LK99 이거 재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재현이 가능하려면 재현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죠.
우리 모든 과학들이 그래요. 어떠한 이론이 실패를 했을 때 실패한 이유를 찾고 그 실패한 이유를 수정을 해가는 과정이 과학 이론의 과정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현이 안 되는 상황이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나온 거죠. 즉 화학 반응식 자체가 좀 정수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였고 그런 만큼 이걸 잘 컨트롤해가면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왔고 그러면서 자 우리의 작은 100% 초전도체 샘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 크기의 초전도체는 지금 아직 만들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이유는 조금 밑에다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100% 초전도체 샘플을 조그마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자성과 퀀텀 락킹과 그 다음에 레비테이션 그러니까 부양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이거죠. 초전도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이스너 효과까지 지금 보여줬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후술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설명만 드리면 LK99가 결국은 지금 옆면에 있는 이 방막 구조에 대한 초전도성을 띠는 걸 확인했고 이 방막 구조에 대해서 2차원적인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면 단위의 초전도성을 보이는 것을 관측을 했고 이 내용이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LK99 일단은 지금 자그마한 100% 순도의 샘플을 만들어냈다가 첫 번째 그리고 이 100%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현이 왜 불가능했는지를 알아내고 이거를 지금 피드백하는 작업을 지금 보이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했던 지금 그러니까 방막상의 겉면의 초전도성이 일어나는 게 맞다까지 확인된 상황이 학술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내용이죠. 즉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특허청이 딴지 걸 수 있던 딴지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APS 미국 물리학회에서 중국 논문이 게재가 됐었는데 이 중국 논문이 뭐였다라고 했죠? LK99에 대한 재현 논문이었는데 일단 완벽한 재현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단서를 달았던 만큼 이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딴지 걸라면 걸 수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일단 APS의 그 분자 구조 예측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는 게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LK99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성적으로 조금 통제돼야 되는 통제 변인에 대해서 찾은 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명확성에 대한 부분도 그냥 초정도체 과감히 삭제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저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저저항이냐라고 하는데 이 저저항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물질들보다도 일단은 봤을 때 저항이 낮다 정도면 되는 만큼 일단 명확하게 저항이 낮은 건 관측되잖아요. 제로 저항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딴지걸 거리가 없는데 문제는 특허청의 특허를 심사받는 과정이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도달한 건 여기까지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결정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 우리 AIP 법인이 선임된 지 꽤 됐어요. 대리인 변경 신청되고 나서 수리된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와서 소명서를 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류 반려이유 통지서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 서류 반려이유 통지서가 9월 6일 날 발송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소명서를 준비해서 27일 날 보정서와 함께 지금 의견서를 낸 상황인데 이거 잘 보시면요. 의견 제출 통지서, 거절 이유 통지서가 오고 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즉 지금 이게 나오지 않으면 보정서를 낼 수 없었고 반대로 보정서가 나왔을 때 거절 이유 해소되면 추가적으로 거절 이유 통지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바로 특허 결정의 흐름이 나오는 만큼 지금 계속해서 LK99 관련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오늘 학술회의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등록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무슨 모종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좀 특허가 지금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정보 제출서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 지금 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 통지서가 발송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AIP 측에서 낼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 만큼 어떠한 이유든지 좀 특허를 최대한 늦게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단 등록은 될 수밖에
수밖에 없고 그게 언젠지는 그럼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지금 이 구간에서 수익 못 봤어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이 봤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몇 퍼센트 봤어요? 거의 30%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잡아서 이 구간에서도 우리 봤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좀 크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또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다시 매수해서 올라가서 수익 볼 준비해야죠. 즉 반대로 말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특허가 나오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요. 이러면 좋죠. 상승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올 건데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상승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매수 매도를 대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허 등록은 확실한데 거래량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우리는 기회다 생각하고 지금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실망 매물 나오면서 더 눌렸다? 그렇다고 하면 반등점만 찾으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 지금 구간에서 일단 두 번의 바닥을 지지하고 나서 올라섰던 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건 이 공간인데 어차피 거래량 안 나오니까 이 공간 깨지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 닿으면 일단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는 알고 있대 이 사이에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돌발적으로 지금 특허가 등록되는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오늘자에도 지금 십자 캔들을 만들면서 이 공간에서 지금 받쳐주는 매수세가 나왔던 만큼 무조건 이 사이 공간이겠죠. 46,000원부터 41,000원 사이 구간 안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이 구간이 반등이 나오는 점이 정말 찰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 찰나를 우리는 잘 공략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해서 내가 이 공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물량 많이 담아서 다시 한번 있을 상승에 우리는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혼자서 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나 타점을 몰라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 수익 엄청 많이 봤죠. 이 공간에서만 거의 80% 이상을 봤는데 80%만 본 게 아니겠죠. 복리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같이 흐름 가져가면서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번에 반등점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는 상승하는 추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단 60일선이 지금 매물대가 벗겨진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다음번의 상승은 더 강한 상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 꼭 잡고 싶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010-4892-9671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거 뭐다? 여기서 매도했으니 이제 반등만 찾아서 매수만 하면 돼요. 이 매수하는 타점에 대해서 찰나의 그 반등 제가 포착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만큼 주식창 계속 보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제가 할 테니까 실시간으로 보다가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돼요 라고 비중이랑 가격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똑같아요. 이번에 강한 상승 나온다라고 했죠. 분명히 제가 일단 기준 설명해 드렸잖아요. 61선 넘으면 고점 신호 무조건 나온다라고 한 만큼 이번에도 어느 구간에서 고점 신호 나오겠죠. 그러면 이 고점 신호 놓치지 않고 여기도 실시간 대응 중요하겠죠. 이 실시간으로 제가 고점 신호 보고 있다가 이 금액에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 매도해서 수익 보면 돼요. 그 이후에는 똑같죠. 내려오면 저점에서 매수할 거고 고점에선 다시 매도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요? 185,000원 갈 때까지요. 이 구간까지는 최대한 물량 많이 모으고 대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보면 이 구간 우리는 많은 매물대 던져놓고 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 매물대를 다 벗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전고점이 넘어가면 이때부터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만큼 우리 여기서 기울기의 차익 실현분 모두 가져가야죠. 이거 모두 챙겨서 수익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단 제가 여기서부터 매수 타점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갈 흐름 가져갈 건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은 보통은 말도 안 되는 뭐 10연상, 13연상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고 그만큼 신성델타테크 특허만 넘어가면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뭐 10연상, 13연상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호재가 나오고 나면 수급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수금보다 이 근처에 왔을 때의 예수금이 내가 훨씬 많겠죠. 왜? 여기서 수익 다 보면서 올라가니까. 결국 주식은 복리잖아요. 내가 늘어난 예수금이 다시 재투자가 들어가면 더 큰 예수금이 되는 거고, 그렇게 예수금 늘릴 준비만 철저히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 필요하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준비 모두 해서 결국은 특허 나오고 나서 초전도체 인정받으면 말도 안 되는 상승 나오죠. 그때 제가 제일 많은 수익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 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수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